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입센터에서 부원장으로 있고요. 네, 이름은 선범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어머님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릴 거는 이제 저희 학원의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하고 그리고 어떻게 아이들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수학 공부를 갖다가 이제 시키실 때 어떤 식으로 조금 방향성을 잡고 시켜야지 되고 집에서 이제 아이들 수학을 봐주실 때 이제 어떤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서 봐주셔야지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조금 더 궁금하실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고등학교에서.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이제 데이터가 조금 나온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거는 한 내년 제가 설명회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을 드리고 예, 오늘은 일단은 저희 학원 소개 제가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CMS 학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머님들한테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영재관에서 시작을 해서 경시관 그리고 이제 영재고 대비 영대비로 이어지는 요 아마 커리큘럼이 아마 가장 유명할 거예요. 영재관에서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중학교 1학년 아이들까지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하는 내용은 초등 전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고1 과정까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고1 과정 수상학까지 한 다음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경시관으로 이동을 하죠. 경시관에서 이제 KMO 데뷔를 하게 됩니다. 경시관에서 이제 KMO 데뷔를 하다가 이제 영재고 대비반 이제 입시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게 7월이죠. 7월 8월 이제 그때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다시 영재고 대비반으로 와가지고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다시 창의 수학 공부를 하죠.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서 공부를 쭉 잘 해 나가서 이제 영재고 대비에 이제 합격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가장 제일 좋은 베스트가 될 거고요. 영재고 대비에서 이제 떨어지더라도 아이들이 이제 과고로 전향을 해서 과고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럼 저희 이제 입센터는 이제 어떤 커리큘럼으로 가고 있냐면요. 이제 아이들 저희는 이제 중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 고3까지 중등 전과정부터 고등 전과정 이렇게 수업을 갖다가 쭉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고등부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제 설명회 때마다 제가 계속 어필을 하는데 아직도 많이 모르세요. 저희 고등부가 이제 생긴 지가 거의 한 10년 정도가 10년이 넘었거든요. 예, 근데 아직도 이제 모르시고 지금 상당히 실적도 조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권 이제 의대 지금 한 3명 정도 보내고 이제 그 친구들이 주말마다 이제 알바 와서 아이들 이제 개별적인 질문도 받아주고 동기부여도 해주고 예, 그러고 있고요. 예, 조금 아직도 이제 많이 모르고 계시는데 저희 고등부도 예, 선생님들이 굉장히 밀착 관리해서 잘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전 과정부터 이제 고등 전 과정까지 이제 쭉 이제 중등, 고등 이제 선행을 갖다가 쭉 배워가는 게 저희 이제 입센터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수업이고 예전에는 이제 저희 이제 선행이 조금 늦은 친구들이 입센터에 와서 수상학까지 배운 다음에 경시관으로 혹은 영재고 대비반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제 경시 수업을 갖다가 이제 듣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예, 비율이 예전보다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는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예전과는 다르게 경시를 하다가 다시 저희 입센터로 넘어와서 선행 수업을 갖다가
쭉 하겠다. 나의 길은 경시가 아니다. 라고 돌아오는 친구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재고 대비를 하다가 더 이상 영재고 대비 못하겠어. 그냥 나는 진도 나갈래. 라고 해서 이제 돌아오는 친구들의 비율도 상당히 많이 높아졌고요. 일례로 올해 이제 중학교 2학년 아이들 중에서 KMO 2차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저희 쪽에 문의가 왔었어요. 수원 수업을 갖다가 조금 깔아줄 수 있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수원 수업을 갖다가 깔아서 제가 이제 2달 동안 수원 기본만 해서 쭉 하고 나서 저희 쪽으로 이제 반배정해서 이제 다시 이제 합류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여기 요 대로변에 영재관, 경시관, 영재고 대비반, 입센터 저희까지 선행부 수업까지 해가지고 총 커다란 4개의 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4개의 관에 선생님 수만 100분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지금 선행부서에서 지금 부원장으로 있긴 한데 영재관, 경시관, 영재고 대비반의 대략적인 커리는 알더라도 정확한 커리는 몰라요. 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알지 뭐 매 분기에 어떤 특이사항이 생기고 어떤 특별한 클래스가 생기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이제 인지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영재관에서 혹은 저희 쪽에서 이제 다니다가 경시관이나 이제 영재고 대비반에서 대해서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하시면은 데스크로 연락을 주시면은 상담실장님들끼리 이제 소통을 해서 안내 전화를 갖다가 받으실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다 구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자료 있으면은 어느 쪽에서 어떤 자료를 갖다가 요청을 하셔도 저희 쪽에서 전부 다 연결해서 이제 하루 이틀 내에 전부 다 응대를 해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수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이제 입시센터는 학년제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대상반이라고 하면은 중학교 1학년 아이들로만 이루어진 반으로 구성이 됩니다. 중학교 2학년이나 초등 아이들이 와가지고 함께 수업을 듣는 그런 반은 없어요. 그래서 학년제 수업으로 진행된다라는 거 먼저 알아두시고요. 저희가 이제 PT반 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PD, PH 계열이 있고 PM 계열, 크게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나뉘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PM 계열은 저희가 이제 중등 과정을 진행을 하는 반입니다. PD반은 고2 과정 이상, PH반은 고1 과정입니다. 그리고 PT반은 저희가 이제 여기 반들은 주 이틀반이거든요. 근데 PT반은 주 3일이에요. 이 주 3일 수업에 PD, PH와 똑같이 정규 수업 기본 심화로 해서 뭐 월금이든 화목이든 들어가고요. 수요일이나 일요일에 이때 이제 PT 심화 수업이 들어갑니다. 요 심화 수업은 아이들이 이제 그동안 배웠던 가장 중요한 수상화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들을 갖다가 조금 계속 심화로 조금 다져가고 있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에서 만들어진 PT반은 PTS가 현재 만들어져 있고요. PT1이 만들어져 있고 이번 분기에 PT2가 개설이 될 거고요. 그리고 현재 PT3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친 녀석들은 지금 녀석이란다. 동그라미 친 반들은 이미 개설이 되어 있는 반들이고요. PT2반이 이번 분기에 이제 개설을 할 반이에요. 여기 반은 지금 PT 계열 이제 PTS, PT1는 지금 PTS 같은 경우는 다음 분기에 수2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PT1은 다음 분기에 이제 수원 뒷부분 기본에 수원 앞부분 심화가 들어갈 거고 PT2는 이번 분기에 이제 개설이 되면은 수원 처음부터 기본으로 시작을 하고 수하 심화가 들어가는 반이 될 겁니다. 그리고 PT3 같은 경우는 지금 고1 과정의 수상 뒷부분
기본이 들어가면서 수상 앞부분 심화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중1 같은 경우는 고2 과정 이상은 지금 PTS, PT1, PT2 그리고 고1 과정은 PT3랑 PH1, PH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등 과정 있고 주 이틀짜리 반으로 지금 PD반 계열은 아직 개설이 안 되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개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이 지금 올해 저희가 3월부터 데모집으로 해가지고서 점점 이제 과정을 갖다가 개설을 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현재 중학교 2학년 아이들만 보더라도 고등 전 과정이 전부 다 이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반 구성은 이렇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월금반 주 이틀 이제 정규 수업만 생각을 한다라면은 또는 이제 화, 목반 이렇게 이제 요일이 주 이틀반 진행이 되고요. PT 심화 수업이 수요일 또는 일요일에 PT 심화 수업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요. 저희 이제 기본적인 시간표는 월금에는 일단은 정규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날 1교시 때 기본이 진행이 되면은 2교시 때 심화가 진행이 되고 이때는 이제 심화가 1교시 때 진행이 되고 2교시 때 이제 기본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3교시 때는 이제 주간 테스트라고 해서 요날 이제 기본 테스트를 갖다가 본다면은 요날은 이제 심화 테스트를 갖다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테스트 본 날은 본 다음 이제 수업이죠. 요때 이제 기본 테스트에 대한 클리닉 진행하고요. 심화 테스트 봤으면은 그 다음 주 심화 시간에 심화 테스트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 이틀반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날 이제 클리닉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 클리닉 수업은 저희가 이제 현재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갖다가 불러서 조금 케어를 해주고 있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갖다가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직접 보충 수업을 갖다가 해주신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재작년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한 반에 거의 꽉꽉 차도록 저희가 계속 클리닉을 해왔었어요. 물론 이 클리닉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정규 수업이 끝나면은 조금 더 남겨서라도 독서실 관리도 하고 저희가 그랬었는데 이놈의 그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저희가 지금 간식 시간을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간식 시간을 못 주고 있어서 늦게 이제 뭐 남아서 이제 독서실 관리까지는 조금 힘들고 대신에 이제 클리닉에 부르고 있는데 클리닉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아이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수용을 하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갖다가 조금 로테이션 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불러서 조금씩이라도 저희가 최대한 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자기주도 학습 같은 경우는 아이들 질문을 받아주지 않아요. 잘하면은 저희가 최대한 해주는 게 아이들 채점 지원 정도예요. 채점 지원 정도만 해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문제 풀고 이제 뭐 채점 받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때 자기주도 학습 말고 저희가 또 이제 각종 단과 수업들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아이들이든지 정말 몇몇 학생들을 제외하고는요 100% 구멍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클리닉으로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선생님들이 여러 아이들을 갖다가 봐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필요로 하는 부분만 딱 골라서 혹은 전반적인 내용 그게 이제 조금 적은 분량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클리닉으로 케어가 가능한데 그 내용이 조금 많아지다 보면은 클리닉으로만은 이제 뭔가 이제 조금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요일 날 이제 단과 수업을 갖다가 깔아 놓습니다. 중등 과정,
고등과정 해가지고 깔아놓고 아이들 이제 필요한 아이들 그건 회차별로도 들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상과정에 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조금 부족해 라고 하면은 그 회차만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단과 수업도 이렇게 깔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을 갖다가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개월 분량입니다. 2개월 동안에 저희가 이제 한 과정 기본, 한 과정 심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끝내게 되고요. 요때 이제 2개월 중간에 저희가 이제 학력평가라는 걸 봐요. 중간고사 개념입니다. 그래서 분기 중간 정도에 저희가 학력평가를 보고 이 학력평가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취도가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어머님들한테 아이가 요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있으니까 뭐 혹은 단과를 들어주세요. 혹은 저희가 뭐 클리닉으로 최대한 채워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분기 마무리할 때 이제 분기고사를 보게 됩니다. 이 분기고사 보고 나서는 이제 다음 분기에 계속 과정을 이어서 가도 될지 혹은 성적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혹은 이제 너무 조금 부족해가지고서 같은 과정을 다시 한번 듣게 될지에 대해서 어머님들하고 조금 상담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게 지금 현재 2개월 한 분기 동안에 일어나는 이제 수업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갖다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중학교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 내신이 없기 때문에 2개월을 한 분기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 3월부터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2개월만으로 한 과정을 갖다가 한 분기 동안에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평균 3개월 한 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 3월부터는 3, 4, 5월이 한 분기, 6, 7, 8이 한 분기, 그 다음에 9, 10, 11, 12, 4개월이 한 분기예요. 이때는 2학기 기말고사랑 중간고사 두 개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3개월이 아니라 4개월이 한 분기. 그 다음에 다시 1, 2월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기 때문에 2개월에 한 분기. 그래서 평균 3개월에 한 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정규 수업이 진행이 되고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단과나 이제 클리닉 그리고 아이들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도 이제 조금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머님. 그래서 최대한 그 구멍을 갖다가 메울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저희가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프로그램에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많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벌써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2학기 기말고사를 이제 코앞에 두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중3 같은 경우는 졸업 일정이나 아니면 내신 산출을 위해서 2학년 아이들보다 조금 더 기말 일정이 조금 빨라서 벌써부터 저희가 이제 안내문 준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지금 내년부터 이제 내신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 학원 다니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올해도 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내년 초 정도 해서 내신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다시 한번 관담회를 학부모 재원생 관담회를 갖다가 진행을 할 건데 오늘 이제 간략하게 이제 내신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저희 이제 프로그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신이 사실은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아이들 이제 학습량이 조금 많이 적어졌어요. 학교에서의 학습량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조금 마음 놓고 문제를 조금 어렵게 못 내고 있는 상태라서 작년과 올해 내신 난이도가 조금 쉬웠습니다. 작년이 조금 많이 쉬웠고요. 그래도 올해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작년에 비해서는요. 예. 근데 이제 어찌됐든지 간에 아이들이 내년부터는 거의 아마 전면 등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업 손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년도와 같은 난이도로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내신 난이도가 해마다 조금씩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더라도 학교에서 이제 변별력을 위해서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갖다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등 내신으로 뭐 치자면 킬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이제 출제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시험 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험 대비는 총 시험 기간 포함해서 3주에서 3.5주 정도의 시험 대비 기간을 주게 됩니다. 이 시험 대비 기간 동안에는 정규 수업은 전부 다 스탑을 할 거예요. 정규 수업 스탑을 하고 전부 다 내신 대비 수업으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월금반 같은 경우는 월금에, 화목반 같은 경우는 화목의 내신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PT반이 진행을 하고 있던 PT 심화 수업인 수요일, 일요일 수업도 전부 다 홀딩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PTS반 아이들도 요 시험 기간만큼은 주 이틀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이틀 동안에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중단원 4개 정도의 시험 범위가 아이들 보통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 범위거든요. 중단원 2개가 1개 대단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회차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서 특이 범위, 요 특이 범위는 플러스 알파로 이제 특이 범위. 이 특이 범위 수업은 저희가 아이들 정규 수업에 깔면은 겹쳐서 못 듣겠죠. 그래서 수요일하고 일요일에 특이 범위 수업을 깔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회. 4회면은 시험 대비 기간이 2주겠죠. 저희가 일주일에 2번 수업을 하니까. 그래서 2주에다가 이제 아이들 이제 시험 대비 시험 기간인 1주. 그래서 뭐 최소 3주에서 최대 3.5주까지 저희가 이렇게 이제 홀딩을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요 각 회차에 아이들이 이제 유형 문제랑 그다음에 유형 문제, 그다음에 서술 테스트를 갖다가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응용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심화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 테스트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하루 동안에 이제 이루어지는 수업 내용인데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 요 문제들이 약 한 테스트까지 치면은 약 한 100문항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와서 내신 문제 한 100문제 정도를 갖다가 소화를 하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00문항 그 하루에 100문항 상당히 많은 분량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100문항을 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유형 문제 정도는 아이들이 과제로 이제 조금 풀어오게 합니다. 과제로 풀어오면은 선생님이 채점을 해주고 이제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이제 고치면서 선생님 도움이 필요하면은 이제 선생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할 거고요. 내신 수업은 일단은 아이들 등원을 하면 채점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중단원에서 필요한 내용들, 개념들을 갖다가 쭉 정리를 해주실 거예요. 그 개념 정리는 길지는 않아요. 한 15분에서 20분. 아이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는데 이 내신 요 단원에서 알고 있어야지 될 내신의 이제 풀이에 대한 스킬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아이들이 조금 미처 배우지 못했던 그런 공식들, 내신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개념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내신 수업은 거의 1대1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채점해 주시고 개별적인 질문을 받아 주실 거고 그리고 나서 유형이 끝나면은 아이들 일괄적으로 서술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서술 테스트는 약 5문항 정도 이제 테스트를 보게 되고요. 요 서술 테스트를 보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저희가 체크를 하는 게 교과 과정 내로 풀었는지 그리고 서술에 뭐 이제 감점되는 부분들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선생님들이 체크를 해주시거나 혹은 이제 간단하게 코멘트 정도만 써주세요. 이걸 갖다가 첨삭까지 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내신반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서술 채점하는 동안 너무나도 방치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저희가 서술 테스트는 코멘트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응심, 그리고 이제 기출 테스트. 기출 테스트 같은 경우는 학교 이제 시험 난이도에 맞는 그 단원에 대한 내용들을 테스트로 보게 돼요. 그리고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하루 동안에 진행되는 건데, 여기에 이 교재에 들어가 있는 모든 문제들은 내신 기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신 기출 문제라는 게 조금 유명한 여기 이제 요쪽 지역하고, 그 다음에 서초, 그 다음에 목동 쪽에서 이제 조금 괜찮은 문제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신 교재는 올해 사용한 내신 교재를 내년에도 똑같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빈도가 약하거나 그런 문제들은 좀 빼고, 기존에 이제 올해 출제됐던 것들 중에서 괜찮은 문제들은 내년 내신 교재에 저희가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신 교재가 저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내신 정규 수업 스탑하고 정규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이제 내신 수업을 말씀을 드렸고, 이 내신 수업 들어가기 전에 2주 전에 저희가 일요일 날 서술 첨삭 수업을 갖다가 진행을 합니다. 서술 첨삭 수업은 일요일 날 2회 저희가 진행을 해요. 이 서술 첨삭 수업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아이들 그 문제 푸는 서술을 갖다가 떠올려 보시면은 필요성은 너무나도 지금 웃으셨죠, 어머니? 그렇죠? 저도 지금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이 있는데 이거 글씨 쓰는 걸 도대체 어떻게 연습을 시켜야지 되게 난감해요, 진짜. 구를 쓰라고 하면은 이렇게 써요, 구를. 삼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혼을 내도 이게 이게 숙제를 갖다가 빨리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는지 어느샌가 다시 숫자가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자기는 9로 읽어요. 제 눈에는 3인데. 근데 채점이라는 게 이게 채점자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아무리 9라고 하더라도 채점자가 3이라고 인지를 하면 이거는 그냥 오답인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초등학교 4학년짜리한테 제가 이제 말도 안 되는 막 잔소리를 하고 막 화도 내고 하는데 쉽게 고쳐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 및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기하 파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경시 수업을 어딘가에서 이제 배워왔다라고 하면은 교과 과정 내용이 아니라 경시 이론을 갖다가 적용을 해서 풀어요. 그래 버리면은 오답 처리 잘하면 이제 부분 점수 조금 이렇게 받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선행을 갖다가 쭉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이 단원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내용인데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고1 과정을 배우고 있으면은 이게 중3 내용인지 고1 내용인지 중2 내용인지를 갖다가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신 모의고사를 갖다가 저희가 지지난주인가 3주 전인가 봤어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 내신 모의고사를요. 제가 이제 여기 PTS 반 담임이거든요. PT1도 담임이고 모의고사를 봤는데 중1 모의고사잖아요. 답에다가 루트를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루트는 중3 교과 과정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럼 그게 이제 혹여라도 이제 식이 정리가 돼서 정답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직 교과 과정에서 아이들이 배우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감점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 첨삭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첨삭 수업을 갖다가 해주고, 요 서술 첨삭 수업은 요것과는 다르게 아이들 인원 제한을 받습니다. 저희가 이제 맥스 한 10명 정도를 받아요.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 개별적으로 첨삭을 해줘요. 틀린 부분들도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첨삭을 해야지, 서술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번에도 제가 보통 이제 이 서술 첨삭은 안 하는데 저희 이제 2학년 팀장님이 저 시켜가지고서 제가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어쩔 수 없이 했었거든요. 서술 첨삭은 보통 이제 수업에 아이들 프린트를 갖다가 낱장으로 나눠줘요. 낱장으로 나눠주고
그 첫 번째 페이지의 대표 문제를 갖다가 제가 서술을 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그것과 유사한 문제들을 갖다가 아이들이 서술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시험지를 걷어서 제가 채점을 하고 첨삭을 해요. 제가 채점하고 첨삭을 하는 동안에 아이들은 두 번째 장을 갖다가 다시 이제 서술을 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계속 로테이션이 돌아가요. 예. 그래서 아이들도 놀지 않고 선생님들도 계속 첨삭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가 계속 어떤 부분에서 계속 같은 실수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이한테 직접 이제 첨삭뿐만이 아니라 직접 불러서 설명도 해주시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게 이제 서술 첨삭입니다. 이 서술 첨삭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바로 일요일 날 고난도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총 2회로 진행이 돼요. 이 고난도 수업은 여기에 있던 응용 심화보다는 조금 더 퀄리티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고난도 수업은 딱 두 번으로 1, 2, 3, 4회에 대한 모든 고난도 문제들을 갖다가 다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몇 이제 어머님들이나 몇몇 학생들이 이거는 2주 동안 총 4번을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2번만 듣고 시험 대비가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유형 수업을 안 듣고 고난도 수업을 갖다가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이 굉장히 잘하고 기본이 탄탄히 다져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신에 대한 준비가 아무것도 되지 않은 친구들이 고난도 수업을 갖다가 듣는다라고 하면은요, 거의 대부분이 1회 수업을 듣고서 더 이상 수업을 갖다가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어렵거든요. 그만큼 어렵고 정말로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트레이닝을 하는 수업이지, 아이들 개념부터 시작해서 틀을 잡아가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내신 대비를 갖다가 잘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유형 수업을 듣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내신의 변별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은요, 얼마나 기본적인 문제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에서 내신 성적이 갈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고난도 수업을 하더라도 저희가 다뤘던 고난도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 혹은 똑같은 문제들이 100% 나온다라고 보장은 못해요. 근데 그럼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맞추고 여기에서 기본적인 혹은 응용된 문제에서 이제 실수를 하거나 틀린다라고 하면은 사실 고난도 문제 맞추는 거는 점수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그럼 내신 수업의 목적은 뭐냐면은요, 이 유형 수업을 통해서 기본적인 문제들, 정말로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을 정말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연습이 된다라고 하면은 남은 시간 동안에 이 고난도 문제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내신 때 저한테 여쭤보세요. 어떤 문제들을 갖다가 어떤 문제집으로 내신 대비를 하는 게 좋겠냐고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빠지지 않는 게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A급. A급 좋아하시죠, 그쵸? 예. A급은 좋은 교재이긴 합니다. 근데 내신 대비로는 전혀 좋은 교재는 아니에요. A급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상위과정 개념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시성 이론들을 갖다가 끄집어내려서 일부러 조금 어렵게 만들어 놓은 문제들이 대다수예요. 교과 과정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들, 그런 유형들은 내신에서 출제가 거의 안 되죠. 물론 간혹 가다가 출제가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단대, 휘문, 대청 이런 학교들은 출제가 됐었어요. 한 3년 전에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였어요. 중간고사. 서술형으로 휘문에서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7의 배수 판정하는 방법을 서술하라는 게 나왔었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전교에서 그 문제를 맞춘 학생이 제 기억으로는 2명 정도였어요. 둘 다 이제 저희 재원생이었고, 한 명은 저희 쪽에서 이제 내신 수업을 들었고, 한 명은 이제 영재고대 위반 학생이었고, 제가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말도 안 되는 문제예요. 교육과정 상으로 보면은요. 그런 학교들이 이제 있기는 한데,
그건 정말 이제 극소수고 그것도 벌써 한 4, 5년 전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까지는 나오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고난도 대비는 조금 해야지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성적 산출이 한 학기에 대한 성적 산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때 85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1학기 내신이 A등급이 나오기 위해서는 95점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면 수행평가에서 뭐 예를 들어서 1, 2점 정도 깎였다라고 하면은 기말고사는 100점 받아야지 A등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혹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신이 조금 어려운 휘문대청, 단대 이런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요 고난도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저희가 실전 모의고사라는 걸 봅니다. 실전 모의고사도 총 2회를 갖다가 보게 되는데 이 실전 모의고사는 아이들 학교 시험 범위별로 저희가 시험지를 다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 2학년이 학교 내신 대비하는 학교가 약 한 45개 정도? 그 정도 학교가 있었고요. 시험지 종류 수가 약 저희가 한 12개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12개 시험지를 갖다가 다 만들었습니다. 특이 범위까지 다 만들어요. 한 명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 한 명을 위해서도 저희가 시험지를 다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 학교별로 강의실을 배정을 하고 시험과 똑같은 환경을 갖다가 조성을 한 다음에 저희가 시험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이 모의고사를 갖다가 보게 되고요. 이 모의고사는 1, 2회 같은 경우는 아이들 시간을 갖다가 조금 적게 줘요. 시험에 대한 압박감도 조금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아이들이 이제 1, 2회 저희가 이제 총 한 7회 정도까지 보게 되는데 1, 2회 같은 경우는 이제 답안 마킹을 안 해요. 그래서 답안 마킹하는 시간도 빼고 해서 아이들 한 35분을 줍니다. 학교 이제 시험 시간은 45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35분을 줘요. 그래서 압박도 조금 주고 시험에 대한 조금 내성도 조금 기르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3회는 저희가 답안 마킹까지 저희가 작성을 시켜요. 답안 마킹 시키고 그때는 이제 시간을 좀 여유 있게 45분을 줍니다. 그렇게 하고 1, 2, 3회 끝난 다음에 약 15분 정도 쉬는 시간 있고요. 그 3회까지 끝난 다음에 1, 2, 3회에 대한 클리닉하고 빨리 끝난 친구부터 4회, 5회, 6회 이런 식으로 7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요 실전 모의고사. 그래서 요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내신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친구들도 신청을 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코로나 전에는 보통 한 학년에 약 한 120명, 110명 그 정도 와서 저희가 매주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봤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이제 조금 좀 떨어졌었어요. 한 80명, 90명. 그러다가 올해 다시 이제 한 110명, 120명 그렇게 봤다가 1학기 때 다시 조금 떨어져서 한 80명, 90명 그 정도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게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하면 저희 이제 내신 프로그램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험 전날 직전 보충. 직전 보충 때는 아이들이 이제 틀렸던 문제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다시 한번 복귀시켜주고 저희 이제 직전 보충 자료 그리고 학교 전년도, 전전년도 기출 풀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를 시험을 보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내신 대비를 하고 나면은 궁금하신 게 그렇게 해서 성적이 한 어느 정도 나오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이제 내신 끝난 다음에 저희도 이제 데이터를 취합을 해야지 되니까 성적을 갖다가 이제 받아 보면은 평균 중학교 2학년이 91, 92 요 정도. 작년에는 내신이 조금 쉬워서 92, 93까지도 나왔었어요. 중학교 2학년이. 중3 같은 경우는 93 그 정도. 중3 내신이 조금 더 쉬워요. 그리고 중3 아이들이 아무래도 선행이 조금 더 중학교 2학년 아이들보다는 더 많이 나가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게 이제 내신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 정도 이제 내신 성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내신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근데 벌써 예. 그래서 제가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아이들 수학 학습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제 드리는 말씀은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아이들한테도 계속하는 잔소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자칫 어머님들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잔소리로 들려질 수 있어서 그 부분 먼저 양해 부탁드리고요. 혹시 우리 아이 아직 중등과정 하고 있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중등과정. 그럼 전부 다 고등과정 하고 있나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이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어머님들이 조금 인정을 하셔야지 될 게 초등과정과 이제 중등과정 그리고 이제 고등과정에 대한 조금 차별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좀 인정을 하셔야지 아이들하고 트러블이 조금 적어질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올라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자연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부터 배우기 시작해요. 한 자릿수 덧셈부터 시작해서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갖다가 몇 년 동안 배우느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년에 걸쳐서 굉장히 천천히 단계별로 배우게 돼요. 그게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에 정수와 유리수 한 단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단원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엄밀히 따지면은 그만큼의 분량이 한 개의 대단원으로 압축돼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학교 때 배웠던 정수와 유리수, 2학년 때 배우는 유리수와 순환소수, 3학년 때 배우는 실수와 무리수 이것들이 전부 다 합쳐져서 고등과정에 딱 정석 기준으로 한 개 챕터 실수 챕터가 딱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고1 과정 이제 정석 기준으로 보면은 수상화 합쳐서 36개 정도의 챕터가 있어요. 그게 1년 과정이에요. 그러면 한 개 챕터라고 하면은 아이들 학습량으로 봤을 때 딱 일주일 분량이에요. 일주일 분량. 그러면은 6년 동안 배웠던 걸 한 개 단원 3개월 동안 배우고 그걸 전부 다 일주 만에 물론 아이들 머리가 커져간다. 그리고 기본 베이스, 기본 지식이 백그라운드 지식이 이제 좀 더 풍부해진다. 수학적인 센스가 조금씩 좋아진다.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점점 압축이 돼서 들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하루에 수학 1시간 투자를 해서 우리 아이 100점 나왔어. 똑같이 중등과정 들어가서 하루 1시간 투자했는데 너 100점 왜 안 나와?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지 되는 게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고등과정 들어갔는데 야 중학교 때 너 하루에 뭐 학원 다니고 문제집 2권 풀어서 너 성적 그렇게 나왔잖아. 고등과정 들어갔는데 왜 그렇게 안 돼?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 아이들은요. 어머님 내려놓으셔야지 돼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요. 천재가 아니에요. 저도 제 아들 천재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수학은 저희 아이는 문과 체질이에요. 저 안 닮아서. 우리 아이 내려놔야 돼요. 아이들이 못할 수 있어요. 못할 수 있고 대신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루 24시간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럼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돼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때도 효율적으로 풀어야지 되고. 제가 예전부터 이제 어머님들한테 했던 잔소리 중에 하나가 어머니들 이거 정말 잘못하셨어요 하는 게 아이들 초등학교 때 지금 요새는 안 그런가?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서 수학경시대 같은 거 있으면은 어머니들 막 넘기는 문제집 사주면서 이거 막 그걸로 이제 막 대비시키고 그러셨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똑같은 유형들이 한 페이지에 다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읽을 필요도 없어요. 첫 번째 문제 풀었던 방식대로 한 페이지 끝날 때까지 한 20문제든지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버리면 돼요. 저 그게 제일 잘못됐다고 봐요. 아이들이 그때부터 뭐라고 느끼냐면은 수학 이제 과제라는 거를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어떤 부분을 모르기 위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이 아니라 빨리 해치워야 될 적으로 생각을 하죠. 이걸 빨리 끝내야지 내가 놀 수 있으니까. 예. 이제 그게 이제 중등과정까지 이어지고 고등과정까지 이어져서 아이들 수업을 하면서 질문을 하라고 하면은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아이들하고 같이 문제를 읽어요. 문제를 읽고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내가 했었지? 하고 다시 한번 제가 역으로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질문했던 친구들 중에 한 60, 70% 정도는 선생님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문제를 갖다가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덤비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게 벌써 습관이에요. 이게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요, 많은 아이들이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2003년부터 여기 CMS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횟수로 꽤 됐죠. 그렇죠? 어저께도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수업을 듣는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때문이라고.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이 그래요. 이 문제를 질문을 했어. 그럼 이 문제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네가 틀려서 질문을 했을 거라는 거를 대부분 알아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그렇지 너 여기서 지수를 갖다가 x로 본 게 아니라 x-1로 본 게 아니라 x로 봐서 그랬지? 그렇대요.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아이들이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문제를 안 읽고 제대로 생각조차도 안 하고 이걸 갖다가 빨리 내가 해치워야지 될 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읽을 시간이 없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래서 정말로 과제를 하기 정말로 싫어하는 아이들한테는 제가 최후의 수단으로 그 과제에서 홀수번만이라도 제대로 해서 좀 풀어봐 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를 읽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등과정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활용 부분이죠. 1차 방정식 활용, 그 다음에 부등식 활용, 뭐 함수 활용, 이런 부분들을 싫어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3줄 이상 넘어가면 아이들 별표 쳐오거든요. 그럼 모든 선생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문제를 읽어 같이. 그럼 여기에서 어떤 주어진 조건이 이게 어떤 조건이고 이게 어떤 조건이고, 그럼 수업 내용과 연관 지어가지고서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해주고, 그럼 아이들 대부분 알아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이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은 자기가 그거를 갖다가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선생님이 설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준 거고, 그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전혀 별개의 일이에요. 문제를 푸는 거는 선생님이 해석해 준 거를 갖다가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그거를 갖다가 적용을 해서 한번 틀려보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내 방식으로 재구축을 해야지 되는데, 그냥 선생님 설명이 이해가 됐어? 그럼 나 이거 알아. 그래서 설명을 안 듣고 본인 스스로 문제 푸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일단은 어머님들이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해주셔야지 될 게, 일단은 아이들이 못할 수 있다라는 거. 중등과정 했으면은 초등과정에 했던 것보다 더 못할 수 있다라는 거. 고등과정도 마찬가지로 중등과정보다 고등과정을 더 못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어머님들이 먼저 조금 인정을 해주시고, 그럼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을 조금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조금 연습이 되면은 그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이들이 대부분 수학은 암산해서 풀려고 하죠. 그쵸? 저도 제가 토요일마다 제가 계속 저희 아들 흉을 보는 것 같아서 조금 저희 운우한테 조금 미안하긴 한데, 요새 이제
지난주부터 소수의 곱셈 들어갔거든요. 0.28 곱하기 0.12 이거를 갖다가 한 30초, 40초를 쳐다봐요. 그러면서 암산해서 답을 써요. 저한테 되게 혼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차근차근 다 이제 계산해서 이제 하는 거를 갖다가 제가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쓰는 것보다 본인 머릿속으로 하는 게 더 빠르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써서 계산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이게 숙달이 되면은 스피드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부터 시작을 하니까 아이들이 고등과정 와서도 암산을 하려고 해요. 근데 수학적 감이 좋은 아이들은요, 수학적 감이 좋은 아이들은 고1 과정까지 어느 정도 암산이 돼요. 고1 과정까지요. 정말로요. 고1 과정까지 어느 정도 암산이 되는데, 이제 고2 과정이 들어가면은 수원이죠.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제 지수 배워요. 그 다음에 로그 배워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 남아요. 근데 지수, 로그, 삼각함수가 아이들이 고1 과정까지 다뤘던 다항함수가 아니에요. 다항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암산을 할 수 있는 거는 다항함수 영역 안에서 암산을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여기 와서 이 초월함수를 다루는데 이걸 갖다가 암산을 해요. 맞는 문제도 있어요. 틀리는 문제가 더 많아요. 그래서 수원 들어와서 가장 많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포기를 하게 되죠. 사실은요. 여기 정말로 절대로 암산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암산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암산으로. 그 방법밖에 모르니까. 근데 여기를 갖다가 써서 풀어야지 로그 계산이라든지 지수 계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익혀지고,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로그 공식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습득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암산만으로 하니까 이제 틀렸다라고 하면은, 아 선생님 저 이거 여기에서 실수했네요. 근데 그게 실수가 아니라 본인이 암산을 했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를 갖다가 반드시 인지를 시켜줘야지 되죠. 자, 계산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로, 중등과정에서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과정부터 1차 함수, 그 다음에 중3 과정에서 2차 함수를 배우게 되는데, 아이들이 그래프를 갖다가 안 그려요. 근데 함수를 배웠다라고 하면은 그래프를 갖다가 그릴 줄 알고 그래프 특성을 갖다가 다 이해를 해야지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고등과정 올라가면은 더 이상 이제 기하적인 내용을 안 배우니까 전부 다 대수적으로만 접근을 하려고 해요. 전부 다. 그래서 입학고사를 보면은, 제가 입학고사 얘기를 조금 이따가 지금 드릴까요? 입학고사를 보면은 저희 입학고사는 총 3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 15, 응용 10, 심화가 5이에요. 기본은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기본하고 응용 합쳐서 약 한 70% 정도 맞추면은 고과정 합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화는 다 틀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PT반 계열로 이제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잘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그래프 얘기를 하다가 왜 이쪽으로 빠졌냐면은, 입학고사를 갖다가 보면은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해서 접근을 하면은 정말로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을 그냥 전부 다 대수식으로만 접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을 놓쳐요. 그래서 틀려요. 예를 들어서 절대값으로 생각을 하면은, 뭐 절대값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절대값이 뭐 k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함수 그래프를 갖다가 그린 다음에 위치관계로 해가지고서 그래프 그려보면은 굉장히 쉽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x-3이라고 했으면은 얘가 이제 플러스일 때,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일 때 나눠서 풀어요. 아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해도 답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훨씬 더 복잡하죠. 근데 그래프를 갖다가 아이들이 그려보지 않아서 되게 힘들어 하는데, 사실은 뒤에서 이제 우리가 고2 과정부터 이제 미적이 시작이거든요. 고2 과정은 이제 수투 과정은 이제 다항함수의 미적이고,
지금 미적분 타이틀을 달고 있는 미적분 과정은 이제 초월함수의 이제 미적이라서 저희 미적분을 갖다가 배우는 내용 자체가 함수 그래프를 갖다가 얼마만큼 조금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래프를 갖다가 못 그린다라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고1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아이들이 보통 제가 질문을 해봐요. 너희들 3-1 배울 때 2차 함수 몇 번이나 그려봤니? 몇 개나 그려봤니? 한 100개 그려봤니? 100개도 못 그려봐요, 아이들. 특히나 2차 함수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래프를 갖다가 정말로 많이 그려봐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이 그 2차 함수 식에서 굉장히 얻어지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려봐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고1 과정이에요. 고1 과정에 이제 과정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수상 과정이 있고 이제 수하 과정이 있는데 수상 과정은 이제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제가 이제 나누도록 할게요. 이제 앞부분은 연산이에요. 다항식 연산, 곱셈 공식, 인수분해, 나머지 정리해서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식을 다루는 센스를 갖다가 여기서 키워야 돼요. 이거는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든지 상관이 없어요. 실력이 좋건 실력이 나쁘건 아이가 얼마만큼 본인 스스로 연습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반복 연습밖에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에서 이제 배우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앞으로 사용할 다루게 될 식들을 갖다가 전부 다 여기에서 이제 배웠던 내용들로 다루게 돼요. 연습이 굉장히 많이 되어야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식이 주어졌을 때 이 식이 인수분해로 어떻게 되고 곱셈 공식 변형으로 어떤 식으로 돼서 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겠다 없겠다. 혹은 얘가 어떤 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상수항이 어떻게 되겠다. 최고차항이 어떻게 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식을 딱 보자마자 아이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정말로 많은 연습이 되어야 되고요. 근데 그거는 수업 시간에 제가 아무리 혹은 저희 선생님들이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크게 와닿지 않아요. 이게 연습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가 느껴야 돼서. 그래서 여기는 정말로 선생님의 수업보다도 아이들이 얼마만큼 반복하고 연습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어떤 교재로 하느냐? 어떤 교재든 상관없어요. 기본적인 교재도 어려운 내용, 어려운 식변환 다 들어가 있고요. 어려운 교재도 기본적인 식변환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문제집으로 반복해서 똑같은 문제 계속 반복해서 틀렸던 문제 계속 한 2주 후에 다시 1주 후에 반복해서 연습시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상 이제 뒷부분이 이제 방정식과 함수와 부등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정말로 선생님의 설명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선생님의 설명이. 여기 내용을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달라져요. 이제 아이들이 다른 곳에서 수상화를 갖다가 배우고 저랑 수업을 할 때 제가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이쪽 부분이에요. 사실은요. 이쪽 부분들이 그냥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로 편하게 가르친다라고 하면은 그냥 야 이런 경우는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작아. 이런 경우는 판별식이 0 이하야. 이런 경우는 뭐 판별식이 0보다 커. 이런 경우는 뭐 경우의 수 이렇게 세 가지 뭐 나눠서 이제 하면 돼. 라고 이제 그냥 단정지어서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여기 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방정식과 함수와 부등식이 사실은 똑같다라는 거.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그 개념을 아이들이 받아들여서 부등식 문제를 갖다가 전부 다 함수 그래프로 변형을 시켜가면서 풀면은 문제가 굉장히 쉽게 접근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아까 전에도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프가 아니라 전부 다 그냥 대수적으로 그냥 계산으로만. 왜 그러냐면은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머리 쓰지 않고 그냥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계산만 해서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이들도 그걸 굉장히 선호해요. 식이 길어지더라도, 굉장히 복잡하게 접근이 되더라도.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갖다가 여기에서 충분히 깨줘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이제 배웠느냐에 따라서 선생님한테 어떻게 배우고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 성취력이 조금 많이 갈려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수법 워크샵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선생님들은 거의 일괄되게 이제 수업을 해주고 계시는데 아이들 입장에서 여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안 했던 그래프도 그려봐야 되고 여태까지 안 했던 머리도 조금 써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할 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처음으로 이제 수학에 대한 벽을 느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부등식 쪽에서 이제 근해 분리 들어가면 아이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용어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어해요. 여기 수화 같은 경우 이제 뒤에 마지막 단원이 이제 경우의 수와 이제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이제 순열 조합이 나오는데 여기는 워낙 어려워요. 여기 기본 내용은 저희 중학교 2학년 2학기 기말 내신 대비 때 하는 경우의 수와 확률 있잖아요. 그것만 아이들이 잘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도 잘 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기호들이 사용되는 것뿐이고 문제 해석하는 거나 접근하는 거는 전부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집합, 명제, 그다음에 함수, 그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여기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처음 보는 용어들이 나와서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조금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등과정이 굉장히 압축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한 단원을 수업을 하면은 대단원입니다. 한 개 대단원을 수업을 하면은 보통 1주 반 정도 수업이 돼요. 1주에서 1주 반. 그러면은 1주에서 1주 반이면은 정규 수업으로 하면 2번 아니면 3번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개념 정리를 해주시고 예제 풀어주시겠죠? 그렇죠? 그럼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유제나 연습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아주시는데 선생님들은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어를 갖다가 설명을 하면서 사용을 하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아이들이 자칫 용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다음 시간에 등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선생님 수업을 듣더라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죠. 예, 그래서 용어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난이도로 치자라고 하면은 수하는 그나마 조금 쉬워요. 처음에 이제 집합 개념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 외에는 어느 정도 아이들이 조금 다뤘던 함수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라서 용어만 조금만 되면은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상화에서 고1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쪽이에요. 이쪽. 그다음에 고2 과정에서 이제 수원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제 지수 배우고요. 그다음에 로그 배우고 그다음에 삼각함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이 나와요. 크게 이제 4개로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이제 아이들 로그나 삼각, 지수는 그래도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지수 법칙을 배워서 아이들이 크게 낯설어 하지는 않아요. 물론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낯설어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로그랑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처음 배우는 녀석이거든요. 일반적인 연산하고는 조금 이질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틀려요. 특히나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지수부등식, 로그부등식, 삼각부등식 이것들을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배웠던 내용들이 그대로 사용이 돼요. 2차로 치환을 할 거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여기가 안 되어 있으면은 여기도 안 돼요, 사실. 그냥 단순 연산은 할 수 있어도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갖다가 해석하기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해요, 아이들이. 그나마 수열은 좀 나아요. 기본에서는. 심화 들어가면은 이제 많이 조금 어려워지기는 하는데 기본에서는 아이들이 조금 나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기는 이제 공식 몇 개만 가지고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단순 연산. 공식 그것도 많지도 않아요. 끼케 한 4개 5개 정도로.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히나 이제 수열 단원은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숨어있는 자잘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조금 재밌어 해요. 그리고 수열도 이제 좀 노가다로 이제 전부 다 연산을 해서 풀면은 조금 노가다성으로 풀어도 풀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어 하진 않아요. 그래서 수원 과정을 배울 때는 일단은 여기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특히나 연산은 정말로 잊지 않도록. 로그도 공식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공식 암기가 공식을 써서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많이 풀면서 손으로 익히도록 해주셔야지 돼요. 머릿속으로 공식을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이제 수투부터는 이제 수투랑 미적이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수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부분 이제 다항 함수, 다항 함수에 대한 미분과 적분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미적은 이제 여기에서 배웠던 지수, 로그, 삼각함수, 초월함수에 대한 미분과 적분입니다. 수투에서 이제 처음 나오는 첫 단원이 이제 함수의 극한이 첫 단원이거든요. 그 극한 개념만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극한 개념만 조금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수투 과정은 뒤로 가면 갈수록 되게 쉬워져요. 내용 자체는요. 이제 물론 이제 심화 들어가거나 이제 응용 문제 정도 들어가면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꽤 있지만 아이들이 체감상 느끼기에는 수원과 수투 중에서 수투가 더 쉬워요. 수투가 더 쉬워요. 정말로. 그리고 지금 제가 은연중에 뭐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아이들 공식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공식도 아이들이 문제를 풀면서 익히는 거지 그냥 알파벳만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공식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기본 문제 아니면 응용 문제 중에서도 정말 쉬운 문제 그것뿐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공식을 이용을 해야지 돼요.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하든 어찌됐든지 간에 해서. 그래서 공식 외우는 걸 굉장히 저는 극도로 아이들한테 시키지 않는 편입니다. 정말로 안 시켜요. 정말로 꼭 외워야 되는 것들만 제가 골라서 한 과정에서 뭐 많아야 한 5개 정도 그렇게 뽑아가지고서 제가 시키긴 하는데 미적 들어가서는 공식 암기가 필수예요. 미적만큼은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케이스마다 미분하는 법, 적분하는 법이 다 다르거든요. 사인 미분, 사인 적분, 코사인, 뭐 탄젠트 아니면 뭐 로그, 자연 로그, 상용 로그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공식 암기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여기만큼은 수업을 할 때 제가 공식 암기 시험을 봐요. 제가 공식 암기 시험 본다라고 하면은 선생님들이 아마 조금 놀라시는 선생님들 있을 텐데 여기만큼은 제가 공식 암기 시험을 봐요. 다른 데는 전혀 안 봐요. 근데 여기는 뭐 한 단원에 이제 뭐 공식만 하더라도 기본적인 뭐 미적분 공식만 하더라도 한 20개 이상 나오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외우지 않고서는 문제를 갖다가 풀 수가 없거든요. 아니면 전부 다 이제 극한 써가지고서 이제 미분 정의로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공식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나도 걸리고. 그래서 미적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정말로 어려워했던 수원 내용을 베이스로 한 미적을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넘사죠, 진짜. 정말로 너무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미적 들어가기 전까지 정말로 수투까지는 그래도 해볼만해, 열심히 하자 막 그러는데 이 미적 들어가는 순간 무너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죠, 사실은. 그리고 고등 내신이라는 것 자체가 끝이 없어서요. 특히나 이제 수능보다 더 어려워요, 고등 내신 자체가요. 이제 어려운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기는 정말 킬러 문항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마 저도 못 푸는 문제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고민을 좀 많이 해야지 되고, 그런 문제들을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고등과정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칠판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여기예요. 이 내용이 수원까지 문제 해석의 거의 한 90%를 여기에서 배우는 내용들로 해요. 여기 있는 내용들의 거의 99%를 여기 있는 내용들로 해요. 응용되는 내용들을요. 삼각함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 지수 부등식, 이런 부분들을 이 내용을 갖다가 전부 다 가지고서 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 이상 배우는 거는 조금 많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입학고사 채점을 하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여기 부분이 부족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배우기에도 어렵거든요. 선생님들이 가르치기에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으셔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